청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돈, 머니! 쇼미더머니에서도 래퍼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는 단어가 바로 돈, 머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말씀. 그런데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온 게 아닙니까? 오늘 제 의상을 보면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닥터 느낌입니다. 제가 바로 없던 흥미도 끌어올리는 흥미딘딘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막막했던 경제를 지금부터 아주 말랑하게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쏙쏙 여기는 경제 닥터 딘딘과 함께하는 흥미딘딘 경제교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 이겁니다. 이게 뭐야? 근데 치킨을 준단 말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도 샐러드 먹고 왔거든요. 다이어트 중이라. 이렇게 치킨이 왔으니까 치킨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 지방이를 떨쳐내고 몸짱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선택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내 얘기를 잘 들어. 이 인생은 말이야, B와 D 사이의 C야.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정말 기가 막히다. 이 정말 명언이야.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C. 이게 이제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사실 저도 아침마다 뭘 입을지 좀 고민을 하는데 상큼 터지는 프레시보이가 될지 아니면 도심의 차가운 엣지남이 될지 고민을 항상 하는데, 저같이 이제 결정장애 피플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선택의 기로가 많다 보니까 요즘 이런 게 많이 늘어났는데, 선택이라는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바로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치킨을 껍데기만 먹는 걸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윤희 씨 내일 수영복 촬영 있는데. 제가 내일 수영복 촬영 있었어요? 나 내일 수영복 촬영 있니? 저 몸이 지금 비수기인데. 이런 게 바로 기회비용이란 걸 제가 한 몸 다 바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뜻하는 건데요. 저는 치킨을 택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들, 즉 딘딘 몸짱이라는 기회비용을 잃은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녁에 햄버거를 사 먹을 것이냐, 아니면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을 것이냐, 딱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PC방을 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PC방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햄버거를 먹었을 때 그 기쁨, 떡볶이를 먹었을 때 그 오는 짜릿함을 이제 여러분들이 놓친 거죠. 하지만 나는 햄버거보다 게임이 더 좋아, 떡볶이보다 친구랑 PC방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도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만족감은 극대화하면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말 못다 아이가 연기 쇼 메이크 머니 쇼 랩을 하는 뮤지션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예능에서 승승장구하는 딘딘,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를 갈까, 아니면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갈까, 아니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까, 이런 선택지들이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선택들은 멀리 내다보는, 저같이 멀리 내다보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랩만 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고 예능만 했다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연기는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고. 네. 야라 하와이 말 못다 아이가. 합리적인 선택이나 소비를 방해하는 방해꾼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첫째,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지출로 경제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과소비. 위험하죠. 자, 둘째, 꼭 필요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이 모방 소비. 자, 셋째,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충동 구매가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물건이 참 많네. 요거 요즘 핫한 거. 요거 사야 되고. 자, 요것도 사야 돼. 요것도 사야지. 이거는 색이 다르니까 요것도 사야 돼. 이렇게 다 사야 돼. 이렇게 방 하나 정도는 이걸로 가득 채워야지. 자,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들도 다 구매하신 적이 있죠? 이러면 망합니다. 사실 색 다르다고 왜 사요? 어차피 안 써요 이거. 근데 뭔가 색이 다르면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사고. 우리가 약간 그동안 투자한 내 돈, 내 시간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면 본전은 뽑아야 돼 이런 말이 있는데 본전 생각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을 경제에서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인 셈이죠. 진짜. 아니야 이제 반전이래. 이제 반전 나오네. 범인이 제가 아니겠지. 이제 반전이 있을 거야. 10분 남았어. 반전. 범인이 쟤네. 공범이 있을 거야. 단독 범행이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장이라도 우리가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미 낸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또 혼자 봅니까 영화? 여자친구 것까지 샀는데 나갈 수가 없죠. 돈 아까우니까 일단 끝까지 참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여자친구랑 싸우고 남는 게 없어요. 아주 안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옷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이제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이유로 막 노출 너무 심하고 막 터질 것 같고 찡기는데 본전을 뽑겠다고 계속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정말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게임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한두 번 돈을 잃으면 그만하고 이제 손 털고 나와야 되는데 본전을 터뜨리겠다, 이것만 하면 대박 난다, 몇 번만 더 하면 대박 나, 이런 욕심으로 게임을 계속 하는데 이러다 결국 남은 돈마저 다 잃고 돈 빌려서 하고. 이게 본전 생각이 날수록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몰 비용에 얽매여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겠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바로 소득과 정보신용입니다. 내 소득과 형편에 맞게 소비를 했느냐, 아니면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꼼꼼히 따져봤느냐, 그리고 내 신용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합리적인 소비에 실패하거나 신용관리를 잘 못해서 파산한 연예계의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 룰라의 이상민 형님. 무조건 아껴야죠. 돈 버는 건 힘들어도 무료? 하나마라 하지는 마라. 예. 우리 상민이 형이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성실한 아이콘이 됐지만 상민이 형은 사업이 부도나면서 빚이 48억의 현금을 가진 제가 2년, 3년 만에 57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사실 이 큰 빚을 누가 갚아 나가겠습니까? 정말 응원하고 항상 저는 상민이 형 팬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쇼미더머니를 즐기다가 진짜 파산한 해외 헐리우드 래퍼들이 있습니다. 자,
50센트, 50센트 아니에요. 50전 아닙니다. 50센트. 2015년에 파산해서 회생 신청을 하고 앞으로 5년간 250억을 할부, 이제 분할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카니에 웨스트, 김 카다시안 남편이죠. 카니에 웨스트도 550억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디다 썼길래 550억이, 빚을 550억 지기도 힘들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설적인 팝의 황제, 이제 마이클 잭슨. 이거 빌리진.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통제가 불가능한 지출 습관과 낭비벽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의 LA에 있는 고가의 골동품 샵에서 30분 동안 무려 11억 원을, LA에 있는 고가의 골동품 샵에서 11억이면 그 가게 사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일까요? 마이클 잭슨은 사망 직전의 빚이 무려 3,500억이라고 하네요. 야, 거의 파산 상태였다고 합니다. 3,500억을 어떻게 빚을, 그냥 3,500억을 빚을 지게 해줘요? 나라에서? 그게 돼요? 그럼 나도 3,500억 빚지지. 아, 그치. 아, 벌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돈을 준 거구나. 안 되겠구나. 네. 어쨌거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이들처럼 파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신용을 잃게 되면은 다시 쌓아 올리는 데까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선 자신의 소득이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가소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카드값 연체도 절대 안 돼요. 그럼 신용등급 떨어지고, 엄마 카드도 알고 보면 다 빚입니다. 제가 지금 갚고 있거든요, 이거를. 분명히 저는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더 갚아야 된다. 내가 널 낳아서 키워준 값이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하는 말을 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처럼 말고 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은 따지고 매몰비용은 잊어라. 과소비와 충동구매에 현혹되지 말자. 개인의 신용관리에 노력하자. 니가 뭔데 그러는데 뭐라 카노? 니 내랑 장난 똥 때리나? 니 막 그러면 안 돼, 막.